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추진 중인 합작 공장은 인력 공백으로 2~3개월 이상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업계는 미국 내 숙련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배관 보조공을 교육하는 데만 6개월, 배터리와 반도체 설비 전문가는 최소 5~6년이 걸리는 만큼 현지 인력 훈련 후 투입 방안은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귀국한 근로자 상당수는 B1, B2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B1 비자는 장비 설치, 시운전, 현지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한미 간 해석 차이로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신속히 협의에 나서기로 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새로운 비자 제도 마련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비자 문제 해결 없이는 미국 공장 건설 재개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 해체를 앞두고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조직 개편이라는 암초에 직면했는데요. 금융의 핵심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는 개편안을 두고 내부 반발이 거세고요. 국회 처리도 지연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한 차례 합의했다가 바로 번복했고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을 언급하며 내년 하반기까지 후속 입법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장기 연체 채권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가계부채 관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같은 굵직한 과제가 대기 중입니다. 특히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대책까지 예고된 상황이고 서민금융안정기금과 제4 인터넷은행 출범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직 혼란과 정책 과제가 맞물린 가운데 이혁원 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황 속 가성비 외식 수요가 늘면서 샤브샤브 뷔페와 저가 한우 프랜차이즈가 빠르게 점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100여 곳이던 샤브샤브 뷔페는 올해 300곳을 넘어설 전망이고 20여 곳에 불과했던 저가 한우 프랜차이즈도 연말까지 300호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샤브울데이는 론칭 1년 만에 매장이 3배로 늘어 162곳에 달했고 연내 200호점 돌파가 예상됩니다. 개그맨 이상준 씨가 운영하는 꾸석지 돌판 한우도 가맹 사업 5개월 만에 220호점을 열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 브랜드는 박리담의 전략을 바탕으로 초대형 매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점포당 10억 원 이상 투자비가 들어 초기 부담이 크고 유행이 꺾일 경우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샤브울데이의 공격적인 출점이 경영권 매각을 앞둔 몸값 키우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행 의존도가 높고 마진율이 낮아 매출이 20~30%만 빠져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가 여전히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은 나토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나토 전체가 중국에 대해 50%에서 최대 100%까지 관세를 부과했고 전쟁 종식 후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행사하는 영향력을 꺾어 전쟁을 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바이든과 젤렌스키의 전쟁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은 단지 수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토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전쟁은 신속히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 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국가부채가 GDP의 113%를 넘어선 데다 정치불렬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능력이 떨어졌다는 이유입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지원 지출과 전쟁 여파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며 재정 적자가 오는 2027년까지 GDP의 5%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강등으로 차입 비용 상승과 재정 악화의 악순환 우려가 커졌고 세바스티엥 르코리니 신임 총리도 예산 협상에서 한층 더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